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아침에 제가 285원에 도지를 전량 매도했다고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매도하고 나서 더 올라가서 막 300원 가까이 막 찍으려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할 수 없구나 뭐 그런 생각하고 다른 코인을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이제 스토리를 이제 말씀드릴 거고, 자 일단은 오늘 영상에 이제 쭉 이제 보시면은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게 돌아가겠구나 이렇게 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진 코인은 왜 이렇게 안 올라갈까? 단타의 기회도 왜 이렇게 안 올까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으시겠지만 선우의 차이지 분명히 그 차례는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뭐 그래도 짧으면 짧다, 뭐 길다면 길다, 이 가상자산 시장에 머무른 지가 좀 됐기 때문에 제 말이 아마 분명히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비트코인 뭐 뉴스, 그러니까 뭐 우지안이가 사실 여기 미디어사의 대표거든요. 근데 그래스케 자산운용사에 예전에 이거를 제가 보여드린 적 있고 아마 이미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솔라나하고 유니스왑이 디지털 라지캡 펀드에 추가가 됐어요. 뭐 에이다도 추가가 됐고 그 외적인 코인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뭐 솔라나는 이미 엄청난 상승을 보였죠. 근데 유니스왑 같은 경우는 제가 타츠적인 관점도 이제 확인을 했는데 지금 모호한 상황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약간만 누가 쳐주면 엄청나게 올라갈 확률도 되게 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보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레스케 자산운용사가 왜 디지털 라지캡 펀드에 이 솔라나랑 특히 이제 유니스왑을 왜 추가를 했는지에 관해서 제가 왜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이제 제가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쭉 보시다 보면, 그러니까 유니스왑 같은 경우는 덱스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전형적인 덱스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덱스하고는 약간의 차별성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탈중앙화 거래소, 그러니까 덱스는 거래를 위한 중개자나 관리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프라이버시예요. 보안이 또 중요성이 드러나요. 그리고 웹 3.0으로 들어가면서 보안의 어떤 그런 게 되게 중요시 되면서 아마도 프라이버시에 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좀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거는 이 전체 시장을 움직이는 아마 그 주체된 세력이 그쪽으로 아마 뭐 핸들링을 할 거고,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그렇게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라고 이제 보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니스왑 같은 경우는 특이점이 뭐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뭐 탈중앙화 거래소다 이걸 떠나서 그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프로젝트 중 하나가 되었다라는 얘기까지 있으면서 이미 시장에서는 검증 과정이 끝난 코인이더라고요. 거기다가 모건클릭 자산운용사라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유니스왑을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공통점이,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도 투자를 하고 있고 모건클릭도 공통되게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미 게임 끝난 코인이에요. 적어도. 그리고 현재 업비트에서는 일단 워너마켓엔 상장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비트코인 마켓에만 일단 존재를 하는데, 자 그리고 지나가는 김에 모건클릭 자산운용사는 오늘 오후가 되겠네요. 오늘 오후에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이 참가해서 같이 기관 투자가의 뭐 크립토 해가지고 같이 대화를 나눈대요. 어쨌건 피델리티가 같이 참여해서 대화를 나눈다는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사실 전 세계에서 매크로, 헤지펀드 이쪽에서는 피델리티 하면 거의 넘버원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건클릭하고 같이 대화를 나눈다. 자 그러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자 모건클릭 자산운용사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여기 지나가는 김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카르다노, 그러니까 에이다 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되게 많이 급등을 했잖아요. 호재를 타고. 근데 찰스 호킨스가 여행을 간다는 얘기했죠. 단기적으로 본인은 뭐 2주 동안 여행을 갔다 오겠다. 그러면서 호재거리가 향후에 안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냥 단기적인 조정 장세라고 보시고 그 조정 장세가 마치면 아마 다운 파동을 그리면서 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 유니스왑이 나와 있죠. 0.7%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상황에 코스모스 테조스는 터졌어요. 근데 여기서 안 터진 코인이 일단 BK, 사람들이 이제 다 손절하고 나갔죠. BK, 라이트코인, 이오스.
아예부는 제가 좀 조사를 한번 해볼 건데 어쨌건 얘네들도 여기 이 사람들이 그냥 장식품으로 가지고 있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산운용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이제 힘을 내보시고 어쨌건 유니스왑 같은 경우는 좀 주봉 캔들, 월봉 캔들, 뭐 4시간짜리, 일봉 캔들 다 확인하시고 조금 파동이 나왔을 때 긍정적으로 돌아갈 때 좀 입지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 인생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녹화를 하기 전에 좀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좀 사볼까?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큰 손해는 안 볼 것 같아서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관찰을 좀 해보려고요. 그래서 관찰 항목에 집어넣어 놓은 상태고 이더리움 클래식을 자 그리고 단타로 이제 도지코인을 잠깐 들어갔었는데 거기서 나온 수익까지 해가지고 몽땅 다 이더리움 클래식을 샀어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 63,680원대 하고 뭐 여기 밑에랑 여기 위에랑 좀 이렇게 쭉 걸어가지고 보통 단타할 때 금액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그래도 적다 하면 적다, 크다 하면 크다 한 이 정도 규모액으로 그냥 단타를 하는데 그냥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요즘 같은 시장에.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 가격대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걸 뭐 자랑한다 아니면 뭐 나 잘났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뭐 이게 향후에 얼마를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일단 샀거든요.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방송이 끝나면 또 추이를 지켜보고 만약에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다 그냥 전체 다 그냥 매수가 조금 위에서 그냥 전체 다 던져버려야죠. 그래서 어쨌건 저는 향후 뭐 승률이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단 들어갔고 저를 쫓아가진 마시고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쭉 이제 지켜보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더리움 클래식을 그리고 미국 상원 다수당 뭐 원내대표가 하원 의원 뭐 폴리티코 따르면 펠로시 대변인과 백악관 관리들은 동부표준시 기준 오후에 8시에 만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프라 법안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 지속적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이게 언제 진짜 확실히 나와서 양적 완화가 진행되냐 시간이 문제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레스케 자산운용사는 여전히 ETF에 관한 거를 지금까지도 계속 환기를 사람들한테 시켜주고 있어요. 요즘 들어서 엄청나게 자주 ETF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혹간에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올해 안에 진짜 승인이 날지는. 그리고 바이낸스에서 여기 보면 그 웹 3.0이 현재로서는 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 지금 시점에서 바이낸스에서 이 문장을 던지는데 갑자기 이 문장을 왜 던질까? 지금 중국에서 거래소들을 중국 내에 있는 뭐 가상자산 거래소를 뭐 규제한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덱스 기반한 거래소에 투자를 해서 지금 뭐 코인을 거래하고 있다. 이래서 뭐 어떤 특정 코인이 되게 많이 올랐었는데 제가 웹3 3.0하고 이제 기반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리면 제미니 공동 설립자가 토큰포스에 이 얘기가 나오는데 1월 14일 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웹 3.0 기반은 이더리움 그리고 뭐 땡땡땡 하고 데이터 저장은 파일코인에 그러니까 웹3 3.0의 어떤 이 트렌드 메타가 오면 웹3 3.0 기반으로 한 어떤 뭐 탈중앙화 거래소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다이어그램들이 있겠죠. 근데 거기 저장성 메타도 아마 포함될 거예요. 파일 코인이 대표적인 예고, 스토리지, 시아 코인 이런 친구들도 물리신 분들 탈출 기회가 이제 곧 올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자, 바이낸스가 이제 한마디 던진 거에 이거를 이제 매크로로 관점으로 붙이면 되고 그리고 웹 3.0 기반이 돌아가려면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익명성이 또 되게 중요해요. 익명성이. 그래서 모네로, 뭐 대시, 디크리드, 지캐시, 호라이젠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이 지금 많이 뜨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저장성 코인 관련한 것들이랑 익명성 코인 메타가 향후에 아마 돌아오는 시기에는 이 친구들이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웹3 3.0의 주체가 되는 친구들만 많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 폴카닷이나 막 이런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 말고 익명성도 똑같이 같이 뭔가 하나의 트렌드를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걸 말씀 또 드리고 페이스북이 여태까지 이렇게 다운된 거가 전례 없이 6시간 정도 다운이 됐었다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북미는 전체가 다운됐었고 자, 뭐 한국하고 일본 전체 다 다운됐었고 유럽권도 다운됐었고 전 세계가 거의 다운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항상
페이스북 보면 항상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주식이 급락을 하고 또 정부의 뭐 압력으로 급락을 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 뒤통수를 치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페이스북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황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좀 장기적인 거를 보시면 아마도 뒤통수 칠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레이스케 자산운용사가 요 근래 들어서 에이다 코인에 관해서 좀 립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오늘도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고 여기 보면 크립토 퀀트 자료인데 크립토 퀀트 분석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거래소에 들어가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유동성을 거래소에 공급해서 지금 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닐까. 그래서 명목 화폐 역할을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코인데스크 코리아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를 읽어보시고 뭐 토큰포스트, 코인데스크 코리아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즐겨보고 다른 어떤 그 코인 관련한 미디어들도 제가 간간히 보긴 보는데 제가 괜찮은 코인 그 미디어사들 있으면 제가 소개도 드리고 또 기사 같은 것도 말씀드리고 할게요. 자, 그리고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그냥 그래요. 현재 상황이 불안한 현재 상황이죠. 자, 그래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뭐 어떤 살얼음판을 걷는 시장인데 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보면 아, 왜 이 사람 왜 저거를 왜 샀을까? 이크를 왜 샀을까? 이렇게 보실 분 있겠지만 그냥 조금 물려도 장기로 봐도 나쁘지 않고 단기로 봐도 나쁘지 않은 않다고 생각해서 그냥 사봤어요. 사봤는데 뭐 결과는 향후 며칠을 지켜보면 뭐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연준에서 CBDC에 관한 보고서를 이번 주 안에 그걸 보고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그거거든요. 국가에서 발행하는 통화거든요. 디지털 통화거든요. 근데 연준이라고 보면 전 세계 기축 통화를 직접적으로 찍어내는 기관이에요. 자, 그런 이익 집단이에요. 근데 이들이 CBDC에 관한 보고서를 보고한다. 그리고 이걸 연구한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달러의 위기는 안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달러의 위기는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들도 그걸 준비하는 거고 갚지 못하는 빚이 목구멍 끝까지 머리 끝까지 차올랐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또 다른 기둥을 만들어낸 게 사실은 CBDC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IMF 통화바스켓에 있는 5대 기축통화국들은 겉에서는 아닌 척 하지만 중국이 PBOC로 치고 나갔고 자, 유럽도 마찬가지 테조스를 통해서 CBDC를 준비하고 일본도 CBDC를 준비하고 자, 그리고 미국도 마지막에 CBDC를 준비해서 발표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CBDC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하고 밀접하게 또 관련이 돼 있고 그 유동성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할 거고 향후에 뭐 몇 년간에 걸쳐서 그리고 제가 왜 이런 거를 말씀드리냐면 저 여기 보면 출생아 수 및 사망자 수 1985년부터 2067년까지의 통계청의 어떤 그 예측치와 통계 자료를 통해서 이 도표를 만들어낸 건데 우리나라는 2027년을 기준해서 인구가 더 이상 늘어나지를 않아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구가 2027년에 정점을 찍고 지금 이제 약간 미온적인 상승하는데 2027년에 정점을 찍고 거기서부터 감소하기 시작을 해요. 2027년부터는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아마 줄어들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뭐 X세대 향후에 이제 앞으로 X세대나 베이비 부머 세대가 지속적으로 나이를 먹어서 어느 순간이 되면 이분들이 사망하는 시점이 도래해요. 사망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출생한 인구수는 줄어든다. 그러면 향후에 인구는 얼마만큼 존재를 할까? 이 얘기는 한국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유럽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일본은 우리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어요. 이미 진행 상황이고. 그러면 현물 경제에서 그들이 생산하고 그들이 소비하는 그런 어떤 경제 어떤 그런 덩어리가 이 주체 세력이 개체수가 있는 뭐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면 과연 그 파이는 줄어들지 않을까요? GDP, GNP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1000만 대 생산하면 그거의 반만 팔려. 또 시간이 지나서 또 반만 팔려. 재고는 쌓여가죠. 자, 우유다, 식료품이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파이는 그리고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 일정 수준까지 올라가면 리치를 찍고 그 다음서부터는 저는 그러니까 재산으로서의 값어치가 그렇게 끝까지 영원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전 세계를 움직이는 기축통화국의 수장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왜 가상자산 시장과 메타버스, 페이스북을 위시로 한 이 가상자산 세계, 그러니까 가상현실 세계에 왜 집중을 하고 있나?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가상현실 세계에 집을 짓고 도로를 건설하고 교량을 건설하고 공장을 짓고 극장을 만들고 자, 백화점을 만들고 그리고 사람을 거기다 이제 아바타화해서 사람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상거래 활동이 진행되고 현실에 있는 모든 오프라인에 있는 모든 어떤 물리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경제 규모가 다 축소되면 그것들이 고스란히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NFT라고 해가지고 가상자산 어떤 그런 거에 값어치를 부여해서 누군가들이 거기다가 자산 가치를 지속적으로 계속 올려놓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자, 왜 그럴까요? 현물 경제가 축소하고 응축되고 지금 콜랍스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 혁명으로 넘어가면서 그런 과정에 있는 거고 가상자산은 브릿지 역할을 하고 이쪽으로 옮겨가는 이동 수단이 되는 거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제 말씀 드리는 게 좀 약간 모호할 수도 있는데 제가 나중에 영상을 좀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항상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